아니, 시내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나요? 화장실에 왜 문이 없는 거죠? 왜 칸막이도 없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잠시 후 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갔지만 당황하며 다시 걸어 나오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이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인기 유튜버 에임이에요. 저는 25살이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곧 110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믿기 힘든 경험을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어요? 항상 재미있는 상황을 찾아다니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미용 시장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중국에 오게 됐죠. 벌써부터 두근두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네요. 중국 영화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다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미용실에 갔어요. 여행 가방을 호텔에 놓자마자 달려갔다니까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향긋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하고 생각했죠. 접수 데스크에서 머리 자르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어봤더니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대요. 확실히 중국은 사람도 많다 보니 대기 인원도 많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대기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유튜브 댓글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올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쁜 머리를 꼭 보여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직원이 에이미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기분 좋게 일어나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할 거야. 비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기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이 와서 안 돼요, 손님. 순서가 있어요. 하고 말렸는데 그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 외국인이구나.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하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1만 위안을 줄 테니 자리를 양보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1만 위안이면 미국 돈으로 1,500달러가 넘는다고요. 머리 자르는 자리 하나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준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의 문제예요. 하고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이 그 여성을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너 같은 외국인이 뭘 안다고.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해.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손님들은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야?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중국의 문화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죠. 결국 미용실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 여성에게는 다음 순서를 약속하고 해결이 되는 듯 했지만 이미 저의 기분은 엉망이 됐죠. 결국 그날은 머리도 자르지 않고 호텔로 돌아왔답니다. 호텔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난번 미용실 사건으로 기분이 별로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겪은 더 놀라운 일을 들려드릴게요. 믿기 힘드실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제가 평생 겪어본 일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미용실 사건으로 기분이 별로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 전환 겸 거리 구경을 나갔어요. 어제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를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요. 호텔에서 나와 번화가로 향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중국 영화에서 본 그대로의 활기찬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어요. 으악,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가에서 한 남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분명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할 뿐이었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하고 계속 자문자답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죠. 1시간쯤 지나서 다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또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노인분이었는데 길가 나무 뒤에서 용변을 보고 계셨어요. 설마 또?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분명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믿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하자면 이번에는 좀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화장실은 없나?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길에서 용변을 보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그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 번째였죠.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건물 모퉁이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21세기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길에서 용변을 보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체포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이 경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문화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도시 계획의 문제? 혹시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중국의 공중화장실 문화에 대해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래요. 공중화장실을 더 많이 짓고 시설을 개선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화적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비위생적이야.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건 그들의 문화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은 내가 본 게 전부일까? 하는 거였어요. 아마 중국의 다른 도시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말고 다른 지방 도시는 어떨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 도시로 넘어가서 화장실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텐진이라는 도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더 숨이 막힐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거 아세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아서 화장실도 제가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텐진에서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화장실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그날 저는 현지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이것저것 먹다 보니 화장실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죠.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근처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알려주셨어요. 아,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없었거든요. 아, 입구가 저쪽인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니에요. 그냥 칸막이만 있고 문은 없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칸막이는 있지만 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칸막이도 허리 높이밖에 안 돼서 앉으면 다 보일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꿈인가? 하고 제 볼을 꼬집어 봤죠. 아프더라고요.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한 칸에 들어갔죠. 문이 없으니까 정면으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쳤어요. 나오면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방금 뭘 경험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 충격이구나. 호기심에 이끌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문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누가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정말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경험 후에 인터넷에서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이런 형태의 화장실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흔하다고 해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오래된 도시에서요. 화장실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대도시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그날은 제가 시골 마을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한적한 마을로 왔죠. 아침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이건 좀 급한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휴, 다행이다.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상상해보세요. 텐진에 갔을 땐 작은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칸막이가 아예 없었어요. 칸막이도 없이 쭉 늘어선 변기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네, 맞아요.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하고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분명 화장실 표지였어요. 그때 안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서 와서 용변을 보라는 듯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팔꿈치가 닿을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 든 생각이 에이미, 넌 강해. 이것도 경험이야. 화이팅! 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게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죠. 하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변의 소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눈을 감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더라고요. 외국에서 왔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옆자리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나라 화장실이 좀 특이하죠? 하하. 아주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서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더 놀라운 건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반나체 상태로 서로 등을 밀어주고 계셨어요. 마치 대중 목욕탕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화장실이 맞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용기를 내서 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가 정말 화장실 맞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마을 특별한 목욕 화장실이에요. 용변도 보고 씻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건 제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게 같이 씻으실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안 돼요. 저는 그냥 화장실만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뛰쳐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전해 보이는 곳에 도착해서야 멈춰섰죠.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내 안전과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어디까지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선이고 어디부터가 내 개인적인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목욕 화장실 사건 이후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표를 바꾸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일정을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가 겪은 문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현지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활기찬 분위기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아저씨가 길바닥에 침을 탁 하고 뱉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 이게 무슨? 하고 말이 나오려는 순간 또 다른 분이 똑같이 침을 뱉더라고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이 경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문화가 다를까? 어떻게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길에 침을 뱉는 것이
오랫동안 일상적인 행동이었대요. 물론 요즘은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나 봐요. 이해는 가더라도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현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너희들은 길에 침 뱉는 게 괜찮아?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 학생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너는 뭐야? 우리 문화를 비난하러 온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문화를 존중할 줄 모르는 거야? 순식간에 상황이 격해졌어요. 학생들이 모여들더니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넌 우리나라에 왜 왔어? 내 나라로 돌아가. 저는 겁에 질려 미안해요.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여학생이 제 팔을 잡아 끌더니 빨리 여기서 나가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학생을 따라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 여학생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비판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질문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다음 날 저를 도와준 그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죠. 지수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었어요. 에이미, 괜찮아요? 어제 일 때문에 너무 걱정됐어요. 지수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 중국에 왔을 때 문화 충격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죠.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걸으면서 지수가 말했어요. 에이미,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죠. 제가 어제 에이미를 도운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정이요? 그게 뭐예요? 지수가 설명해줬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더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와, 정말 멋진 문화네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지수가 이해해주니 정말 위로가 돼요. 지수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정이 넘치는 인간관계까지. 한국에서는 요 석세스 이즈 마이 석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거죠. 지수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수야,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어. 제 말에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지수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의 전통 부채였죠.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부채예요. 더운 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거예요. 부채를 받아들고 펼쳐보는 순간 거기에 그려진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지수와의 만남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공항이야, 미술관이야? 하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하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앉으세요.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죠.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런 친절함이 한국의 정인가 봐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어 다녔어요. 중국에서 봤던 길가의 침뱉기나 쓰레기 투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건 뭐였을까요? 바로 화장실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화장실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길거리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화장지는 물론이고 비누, 핸드 드라이어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죠. 이게 공중 화장실이라고.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은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화장실 칸마다 문이 있고 잠금 장치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거죠.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여기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어서 지나가는 분께 길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은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5일간의 한국 여행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깨끗한 거리와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처음부터 한국으로 올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음에는 유튜브 주제를 대한민국으로 잡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정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주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문제이긴 하네요. 에이미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